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밤일은 잘하시네. 밤일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밤일 잘했는데. 그쵸, C만 없어요. 뭐 피니시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아 그래 뭐 오늘은 막 하세요. 아니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57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아니죠 교수 김재원 선생님, 자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그리고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3월 13일 목요일에 네.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마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가 진짜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이맘때 이야기는? 그렇죠. 뭐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몰라서. 빨리 침 뱉어요. 아닌데 뭐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네. 네. 그래도 네, 이 정도 근데 충격은 없어야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3달이요. 사실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뭐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긴 현대사의 맥락으로 봤을 땐 3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맞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앞에 또 있었던 일들까지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참 답답하실 겁니다.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발 군부 독재가 아닌데 계엄과 내란은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이 아니라 절대 없었으면 절대 없어야 되는. 절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요새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 중에 계엄을 소재로 하는 게 다시 부각되는 그 기현상이 있어. 야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아니요, 저는 요즘 이제 그런 류의 영화는 잘 안 보고 이제 암살류예요. 암살. 이 방송 보실 때쯤에는 상황이 어떨지 저희가 뭐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밭글이라 그러죠. 예전 말로 이제 지라시. 네네. 와, 진짜 5만 가지 이야기가 별의별 얘기. 핸드폰에 수십 개씩 진짜.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이 중에 그냥 쓱 섞어가지고 내가 내 이야기 포함해서 보내면 그냥 그 이야기 돌것 같고. 다음 주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땐 제발 좀 뭔가 정리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더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TV에서 하는 뉴스 그리고 아침마다 나오는 조간신문 요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일일이 팔로우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를 건 모르고 알려지는 건 알고 약간 그게 약간 필터링이 됐는데 지금은 시시각각 모든 소식들이 막 나오니까 이걸 다 따라가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요새는 정보 경찰이 효용성이 없어졌어요. 아, 예전에는 정보 경찰이 찌라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더 앞서가니까 정보 경찰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네. 정보 유통이 너무 빠르고 진위를 알 수 없는 얘기도 너무 많고 오죽했으면 정보관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좋은 거 첩보 없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많이 낮아지는 시대가 와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더 사람들이 좀 뭐랄까 긍정적인 방향의 발전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이 안에 정보의 옥석을 가려내기가 더 힘들어져서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오히려 또 이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역사 공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실관계를 쭉 읊는 게 아니에요. 네. 다양한 사실관계들 속에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사실관계들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을 가려내고 나의 생각을 더 확실히 만들고 이러는 학문이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역사 공부를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런 과잉 정보의 시대에 네. 어떤 사실이 진짜 이게 진실과 가까운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공부도 조금 변해야 될 것 같고 사실 현대사 연구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앞으로 20-30년 뒤에 이 시기 혹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과잉되었을 때를 그 이후를 공부하는 현대사 연구자들이 무엇을 사료로 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죠. 또 그러네.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렇게 그럼요. 진위 여부나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네. 시간이 지나고 후세대의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가려내려면 더 힘들겠네. 적어도 제가 이제 주로 공부하는 7, 80년대 네. 혹은 그 60년대에는 그 이제 각주라고 그러죠. 네. 역사 연구에서 이제 사료를 달고 각주를 달 때 신문 기사가 있어도 크게 태클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을 그 사실로 뭐 역사 연구를 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네. 그런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는 걸로 사료적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네. 기사를 네. 신문 기사를. 네. 그런데 20-30년 뒤에 이 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과연 지금의 언론을 네. 사료로 인정해 줄 것이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검색하고 그 안에서 실제 사실을 찾아내기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내란 국면은 잘 수습이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역사에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진다면 이 순간을 누군가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죠.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1차적 위대한 혁명가 윤석열이 실패했다. 이런 역사가 쓰여질 수 그지 같은 나라가 돼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명백한 네. 실패한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네. 80년대 후반에는 그 비밀 학생 조직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PD 운동이라고 하는 네. 소리.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간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성명서라든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기억하잖아요. 네. 문서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그 경찰의 단속이 되고 그러면서 다 네. 태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아닌 그것이 왜곡된 어떤 것들이 이게 사실인 것처럼 이제 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저 조직이 없었는데 지가 저 조직이 장애였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기록이 유실됐군요. 왜냐하면 기록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경찰의 침탈 때문에 소각하죠. 정기적으로 소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사료로 쓸 것이냐. 사실 그 사료는 사실은 정보 경찰들의 서버에 있고 국정원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고 취사 선택하고 또 그걸 판단해야 되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 김재원 선생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게 진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말씀 오 작가 얘기한 대로 진짜 이게 삐끗 나면 엉뚱한 역사가 네. 그 역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대적 사명인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야 되는 것이 사실 한쪽으로 기우는 걸 우리가 남의 일인처럼 바라본다면 사실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게 마치 그때 당시에 정론이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어떻게 뭐가 옳은지 판단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시각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라는 것만 알리는 거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끔. 네. 자기 철학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자기 철학이 좀 확실하고 방향성이 명확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뭐랄까 가치관 네.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과잉됐을 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철학 그리고 정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올곧게 간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가장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 TBH샵.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브리즈,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지가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남자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M장기획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등록한에 영문으로 M장 입력하시면 5만 원 이상 구입 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 검색해 주세요. 네, 자 TBH샵 모창석 작가가 입은 이 가디건도 TBH샵이고요. 가디건, 요 3팩 티셔츠. 안에 옷, 밖에 옷, 바지까지 다. 네. 마인드 브릿지. 교수님 이제 자켓까지. 네, 자켓. 네, 아직 진짜 새 사람이 됐어. 자, 이게 TBH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 옛날에 그 배상 잊어주세요. 예, 기록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아니 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옷 부분만. 네. 자 가영 씨도. 네, 제가 입은 요것도 귀엽게. 주시 주디. 네, 주시 주디. 맞습니다. 주시 주디. 네. 네, 여성복도 있고 그 데일리웨어로 직장인분들이 입으시기 좋은 옷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캐주얼한 것도 많아서 웬만한 분들의 취향은 다 이제 부합하는 옷을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 네, 맞아요. 쌉니다. 나는 안에 입는 이너 셔츠는 무조건 여기서 오늘도 보니까 그 3개 세트로 된 거 제가 3개 샀거든요. 그러니까 9벌 샀는데도 몇만 원 하지도 않아요. 네.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은 옷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스트릿한 스타일을 많이 입잖아요. 네. 그래서 니트 안에 입는 티셔츠는 좀 기장이 길어야 돼요. 근데 그 적당한 기장의 셔츠 찾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안에 입고 이게 되게 길잖아요. 여기. 아, 네. 베이직 하우스. 네. 여기까지 내려보잖아. 네. 이 진짜 잘 입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베이직 하우스가 진짜 저렴한데 진짜 너무 쌉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진짜 잘 입고 있습니다. 예.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TBH 샵이었습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또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피셜 근홈 구독자분이 건강검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플러스 수술비 1,095만 원을 지급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자 보험 장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네.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한번 가입하면 거의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10,000원, 20,000원 차이가 사실 평생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죠. 아, 인생에 중요한 게 참 많겠지만 보험은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돈은 더 내면서 보장은 더 부족하게 설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 따져보고 한 회사에서만 찾지 말고 여러 회사를 비교해보고 제일 나한테 맞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그거를 보험장터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1544-5788 보험장터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네,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필요합니다. 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 나무꾼에서 황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황제. 나무꾼에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 네. 한국 사회에 존재합니다. 네. 바로 철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람의 인생이 네. 참 굴곡져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거의 없습니다. 네. 철인왕후가 잠깐 비쳤죠. 네, 잠깐 사실 그때도 주인공은 철종이 아니고 신의 선이었죠. 철인왕후. 타임슬립한 철인왕후가 주인공이었었고, 네.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고 드라마틱한데도 드라마나 영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왕이 되고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공으로 했을 때 뭔가
이 사람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지점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게 없죠. 그래서 극화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요새 오늘 쭉 듣고 있으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삶이 이 정도로 드라마틱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네. 네. 자 각자 철종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순원철. 순원철이라고 배우죠. 순서. 세도 정권 시기에 이제 네. 세왕, 네.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간 느낌. 이렇게 기억에 거의 없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철종하면? 막판에 그래서 이제 별거 못 하고 이제 그냥. 그다음에 고조. 예. 고종이죠. 고종. 네. 네. 뭐 그냥 순원철 고수는 이렇게 마지막 타임이라. 뭐 삼정의 문란을 극대화시킨 무능한 임금. 무능한.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능함의 대명사. 그래서 이게 임금의 시가 맞느냐 그런 의심까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허수아비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김씨들이 지들이 왕이 못 되니까 뭐 그런 정도로 배웠죠. 저는 그냥 약간 그 병약한 이미지? 병약. 병약. 네. 네. 그러니까 뭐 세도 정치 때문에 뭐 할 게 없었던. 할 게 없었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할 수 있는 할 게 수 있는 게 없었죠. 없었던. 그런 느낌. 영화 명당에 그 장면이 나오죠. 영화 명당에.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셨군요. 보셨어요 그거? 네, 명당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관상 아류작이잖아요. 그거. 아류작인데도 거기에 그 어. 철종이 막 뭘 하려고 우리 아버지의 묘를 막 그러다가 거기 흔히 말하는 흥선이 엎어가 그게 그냥 장면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이미지들이 뭐 완전히 틀렸다는 아닌데 네. 그 모습만 부각된 측면도 좀 있어요. 네. 일단 무능. 무능. 같은 경우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있어요. 제가 뭐에서 황제가 됐다 그랬죠? 나무꾼. 못 배웠어. 농사짓던 못 배우고 맞아요. 네. 못 배운 거 맞아요. 못 배우고 정치적 기반 없고. 어디까지 배웠냐? 이 실록에도 나옵니다. 왜냐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는지. 그렇죠. 물어봐요.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물어봤는데 소학 읽다가 그만뒀다. 지금 우리로 말해서는 중학생? 중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초졸. 지수로그 배웠어요 했는데 뺄셈까지는 배웠습니다. 왜 뺄셈. 느낌이에요? 뺄셈. 나누기 정도. 근데 왕인데. 네. 사칙연산도 다 못 된 정도예요? 사칙연상 정도 이제 갓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감이라고 통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네. 역사서 조금 읽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교과서 정도 살짝 보고 그다음에 뭐 수학이면 이제 진짜 사칙연산 정도 끝낸 그 정도 배웠어요라고 해요. 네. 근데 밥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초졸. 그러다 보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때부터 19살에 왕이 되는데 19세인데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니까 공부를 또 시켜요. 네. 수렴청정을 이제 순원하는 거 하면서. 네.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선시대 쭉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세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교육. 교수들 와가지고 빡세게 7, 8살 때부터 10몇 년을 공부한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소학 배우다가 말았다. 이러다 보니까 못 따라갑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진짜 그 영화 광해에 이병헌이 같았겠다. 그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죠. 왜 이병헌이 거기서 나오는 이병헌이 이제 광대니까 소학도 일단 한자를 못 읽는 수준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겠다. 느낌이죠. 그런 자기가 느낌이죠. 왕조인 건 알았을까요? 자기가 왕조인 걸 압니다. 명확하게 알아요. 압니다. 그건 알아요. 왜냐하면 고초를 굉장히 겪어요. 왕족이라는 이유로. 네.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무능은 자의에 의한 무능이라기보다는 예. 못 배워서 네. 애초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식한 게 아니라 무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조금 그런 게 있었죠. 네. 억울한 것도 좀 있다. 네. 근데 착하긴 착했나? 어 그건 안 써 있나요? 못된 짓을 할 수 없어요. 없었다. 아. 왜 왕인데 못된 짓을 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이 그 기존의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이 뒤에 또 이거는 뒤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왕은 왕입니다. 네. 철종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아예 없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못됐느냐 착하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 때가 있었나? 후궁이라도 그러니까. 많았어요? 천인왕후 거기에 나오는 게 천인왕후도 본인이 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안동김 씨 쪽에서 이제 줄을 대 가지고 이제 네. 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로 풀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건 제 야사예요. 네. 야사에 의하면 저희가 그때 한번 고려 시대 때 그 이제 그 몽골과의 이제 관계들 네. 원간섭기라고 부르는 네. 그 시기에 고려 시대 왕들이 왜 여색을 밝혔느냐라고 했을 때 할 게 없어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밤일은 잘하신. 잘했다고 말하기도 힘든 게 자식을 못 낳아요. 그렇죠. 네. 자식은 못 낳으셨죠. 자식이 없어요. 어. 그래서 밤일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밤일 잘했는데 그렇죠. 씨만 없었을 어. 수도 있으니까. 뭐 피니시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래 뭐 오늘은 막 하세요. 아니 예. 밤일 잘하는 거하고 후손을 남기는 거하고는 또 다른 뭐 그럴 수도 다른 그럴 수도 문제 있을 수 있어서 있으니까. 뭐 마음껏 상상하셔도 됩니다. 네. 그 뭐 그래서 여색을 밝혔다는 야사들도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것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네.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좀 풀었냐라고 여쭤본 네.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서양인의 눈에서 본 조선 이 얘기할 때 네.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철종 바라보는 음. 그 어떤 시선이 그거잖아요. 수백 명의 하렘에 둘러싸여 가지고 막 여색을 밝히고 막 이런 걸로 봐서는 말년에는 조금 방탕한 생활을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그러기도 또 쉽지 않은 조건이어서 네. 엄청 거기에 몰입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무꾼일 때는 19살이면 그때까지는 그럼 혼인을 했어요? 안 했는데 아. 이게 예. 철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관례가 안 됐다.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관례가 안 된 거. 철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시절에 야사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무꾼으로 활동하던 19살까지의 이야기가 그것도 있고 이제 철종과 관련해서는 야사가 넘쳐나요. 그럼 막 나무하다가 막 나무하다가 막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네. 강화도 지역에서 야사로 몇 개 남아 있어요. 그가 왕이 됐으니.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다. 아. 이름도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런 그 강화도 나중에 답사 놀러 가시면 철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네. 답사지가 몇 군데 있어요. 일단 네. 살았던데 지금은 예전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왕이 된 다음에 거기를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바꿔놨어요. 이제 잠저가 되는 거니까 거기가 네. 기와집으로 바꿔놓고 과거를 세탁하셨네. 싹 세탁했죠.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관련된 이야기와 설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 이야기인데 이름이 봉이라고. 봉이. 처녀 봉이. 네, 그거 적지 마.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야. 아니 딱 이거 봐도 신분이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면 완전히 성이 없는 봉이. 완전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어느 네. 정도로 야사들이 남아 있냐면 일단 그 종으로 일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아. 여기서 다른 양반과 종으로 지내면서 채찍질을 당했다. 막 이런 기록도 있어요. 누가 봉이가? 아니요. 철종이. 적당히. 종살이까지 했다고? 종살이까지 하면서 책찍 맞으면서 살았다라. 이거 야사입니다 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거는 내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됐으면 그 집안을 멸문지화했던 기록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때 강화도에 지내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는데 강화유수로 온 사람이 잘해줬다더라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그거 승진시켜 줍니다. 그런 걸로 봐서 고초를 겪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초를 겪었을 때 자기 그냥 유일하게 챙겨줬던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이런 걸로 봐서는 네. 이때 기억이 약간 뭐라 그럴까 양가적인 입장이었던 거야. 이 시절을 기억할 때. 왕으로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자꾸 잔소리하고 이래서 강화도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는데 돌아가고 싶고. 근데 그 시절에 또 고통받았던 것도 생각하면은 머리도 복잡하고 약간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막 야사들에 보면은 원래 이것도 저번에 한번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역에 유배 온 사람이 있으면 이 동네 전체가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그렇지. 부터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 누군가는 밥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일자리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어떻게든 그 하여튼 고생을 해요. 주변 네. 사람들이.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난동 피웠다더라. 철종 집 와가지고 네. 막 이런 기록들도 막 있어서 아무튼 강화도 시절은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해주셨던 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랬었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 태어난 건 강화도가 아닙니다. 네. 태어난 건 한성부에서 태어나요. 오. 한성에서 태어납니다. 한양에서. 근데 이 집안이 계속 강화도랑 한양을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은 그 영모에 네. 그 가담을 해서 네. 쭉 강화도로 옮겼다가 네. 정조랑 순조 때 그래도 좀 또 한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한성으로 왔다가 이때 태어나거든요. 네. 철종은. 근데 또 영모 사건이 또 발생해 가지고 또 또 강화도로 또 이사 가고 어. 막 이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의 가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철종의 가계. 네. 철종 아버지도 서자입니다. 네. 철종의 아버지도 서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전개대원군으로 추존되는 사람인데 이광이라는 사람. 그 정조의 이복 동생 아니었나? 누가요? 아닌가? 정조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은원군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니까. 서자예요. 서자. 그러니까 아빠도 서자, 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서자. 서자. 네. 그 위로 4대가 다 서자입니다. 오. 야, 이 정도면 서자 DNA네, 진짜. 서자의 서자가 어. 철종이에요. 어. 그래서 왕가 핏줄이긴 한데 좀 아버지랑 같이. 많이 머네. 이게 중요한 게 네. 방금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진짜 이 사람이 이씨 왕가는 맞아? 라는 그쵸. 의심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명확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서자의 강화도로 유배 갖고 나무꾼하고 있는 애 데리고 왔으니 이거 마치 안동김 씨가 네. 당시 이제 세도가죠. 세도가가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헌종이죠. 네. 헌종과 가장 가까운 왕족은 맞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었던 건 맞다. 이 사람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이미. 근데 지금 철종은 19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이제 17, 18인 건데 어쨌든 안동김 씨가 수렴 청정을 할 수 있어요. 성인이 안 돼야 되니까. 어리니까. 그거 하나랑 나무꾼 하던 성인을 갖다가 올린다? 20살 넘은 사람을 올린다? 공부할 시간도 안 주고 수렴 청정 없이 바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어느 정도는 줘야 돼요. 특정 공백이 네. 생기지 그러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혈족은 이 사람이 맞아요. 야, 이것도 쎄뽕이네. 진짜 엄청난 쎄뽕이네. 쎄복일까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서자가 만약 2분의 1 정도의 피라면 네. 지금 서자에서 16분의 1을 필 가지고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멀어. 아니요. 서자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서자라고 하는 건 네. 엄마 쪽 가게가 조금 한미할 뿐 왕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가인데 16분의 1 왕가잖아. 그 당시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해보면. 네. 네. 그 혈통으로만 따지면 헌종의 칠촌이에요. 칠촌이고 현종이랑 칠촌 관계고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8쪽 아래니까. 저희 그때 대원군과 아주 초반에 했었던 거긴 합니다만 네. 대원군과 고종 가게 한번 볼까요? 거기도 멀지. 17촌이에요. 17쪽 위로 거긴 더 가니까. 멀지. 그 경주 최씨랑 거의 비슷하네. 할부지의 조카기라 그런 느낌으로. 그 정도기 때문에 철종 정도면 가깝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종보다 학렬이 높아요. 아저씨네 아저씨. 학렬이 높습니다. 삼촌. 어떻게 보면 큰 아버지 뻘, 네. 작은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뻘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왕의 업무, 진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제사 지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5대조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4대조 플러스 태조거든요. 네. 여기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족보가 꼬였네. 삼촌이 조카 제사를. 조카 제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냐 이거?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지 지내는 뭐. 거. 아니요, 족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 넣어야 돼. 양자로, 양자 제도가 양자로. 있기 때문에 양자로 끼워 넣어야지. 들여가지고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근데
왜 그럼 도대체 이렇게까지 가게가 이렇게까지 없나라고 보면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종친이 100명이 넘습니다. 많아요. 네. 남자 정치인이. 엄청 많아요, 종친이. 근데 언제부터 이게 100명이 넘는 종친이 있었던 것 이래서 조선 초기 제가 연구할 때마다 그 성종 윗대까지 부인이 막 8명, 9명씩 되는 게 세종도 뭐. 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럼요. 자식이 많아야 돼요. 엄청 많아요. 그래 종친이 세지고 네.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때도 가까운 데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돼요. 선조 때까지 선조 파이팅 넘칩니다. 선조 후보 많거든요. 엄청 많았어요. 선조가 그런데 광해 임해부터 쫙 신성군 쭉 있습니다. 연결돼. 근데 언제부터 끊기느냐? 효종 때부터 좀 끊겨요. 효종 때부터 쭉 끊기다가 숙종 때부터 5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때 숙종 이후로 아들을 생산하는 왕자가 영조밖에 없어요. 없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근데 영조도 사도세자 위에하는 장성한 아들이 없이 다 죽습니다. 다 죽었지.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저주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네. 그나마 사도세자가 파이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자를 낳기 때문에 된 거지. 맞네. 이서진. 이서진 낳고 갔으니까. 그렇지. 이서진도 있고. 정조도 있고 정조의 이복형이랑 이복 동생들이 많아요. 그나마 사도세자가 파이팅 안 했잖아요. 사실은 이때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선종 때 만약에 사도세자가 없다. 네. 사도세자의 파이팅이 없었다. 네. 그러면은 이씨 왕조 끊깁니다. 사도 정자였구만. 근데 사도세자는 그 와중에 파이팅 넘쳤죠. 원래 광인이 광인들이 성욕도 세. 근데 진짜 사도세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네. 대끊길 뻔했네 진짜. 왜 대원군도 결국에는 접붙이기를 하게 되는 게 사도세자 쪽이에요. 네.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사도세자 파이팅을 해주는데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정조죠. 영조 다음 정조로 옵니다. 근데 정조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순조도 아들이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다 하나씩만 놓습니다. 근데 순조도 효명세자, 우리 효명세자 편에서 했습니다. 효명세자를 낳고 하나 낳아요. 근데 효명세자도 하나 낳고 낳고 죽어요. 죽었지. 근데 헌종이 아무도 없이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19살에 죽었나? 뭐.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죽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찾게 되는 게 야 올라가 봐. 이게 숙종 이후로 막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영조 때부터 이게 엄청 문제잖아요. 지금 아들들이 없어요. 그래서 족보 만들기 작업을 해요. 왜냐면 만약을 생각해가지고 종친부를 만드는. 종친부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때 종친부 만들어 놨던 걸 펼쳤겠죠. 야 펼쳐봐라. 야 헌종이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내일 죽나 오늘 죽나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을 때 야 족보 펼쳐봐. 쫙 펼쳤더니 남아 있는 게 철종인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이원범입니다. 이 말이 뭐냐? 원래 종친들은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왕가는 외자 쓰잖아요. 외자 이 원래 왕이 되면 이 왕의 원래 이름을 한자를 못 사용하게 해요. 피휘한다고 하는데 네. 이걸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글자 2개가 있으면 왕의 둘다 못 이름이 쓰니까. 둘자 2개면 쓸 수 없는 게 쓸 수 많죠. 없는 게 너무 많아져서 일단 하나만 쓰고 이 하나도 이름을 진짜 어려운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앞에다가 엄청 획이 많아. 평소에 안 쓰는 한자를 해야 돼요. 세종이도. 근데 이원범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흔해 이거. 네, 그 말은 뭐냐? 왕이 될 줄 몰랐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주변에 원범이 많아. 네. 이름이. 원범인 들어볼 만한 이름. 그렇죠. 이거는 진짜 누구 들어볼 만한 이름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 가게를 한번 쭉 봤더니 할아버지, 큰아빠, 그다음 자기 형 다 역모죄로 죽은 사람. 역적이었죠. 근데 역적의 예, 집안. 자식. 그래서 강화도에 있었던 사람.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막 죽은 왕의 삼촌뻘이에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들도 이제 뒤에 네.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네. 할아버지 때까지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제 할아버지가 은원군이에요. 네. 은원군. 은언군. 이 사람이 그 사도세자의 서자니까 이모하변 때 이제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출궁되었다가 나중에 10살 때 은원군으로 올라가 가지고 책봉이 됐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세자도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의 서자예요.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항렬상 외조부였었던 홍봉안이 생활비를 대주면서까지 살았었대요. 아. 굉장히 가난한 삶. 할 것도 없어. 출궁하고 난 다음엔 뭐 사실 일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네. 뭐 재산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그 피만 왕가의 피지 그냥 산 그지였겠네. 자코도 못 받았겠네요. 그죠? 그러다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예. 정조 때. 군으로. 근데 정조 때 그래서 정조가 착하네. 자기 저기 뭐냐 그래도- 이복 동생까지 챙겼네. 정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안쓰럽죠. 물론 서자 출생으로 해가지고 배달은 동생이지만 안쓰러워가지고 좀 챙겨줘요. 근데 이 은원군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은신군이랑 은신군도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동생이죠. 정조의 또 동생이에요. 또 다른 동생. 네. 이 친구랑 사치를 부렸다라는 이름으로 파직이 됩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아. 없던 돈이 생겨서. 아니 근데 뭐가 있어야 사치를 부리지 않나? 아니죠. 이때부터는 뭐가 좀 종친으로 있어. 대우를 아. 해주면서 조금 돈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그런 게 약간 있었는데 싹- 무슨 양념처럼 자랐나? 그럴 만한 그게 있는 게 왜냐면 일단 이렇게 어려웠는데 다가 네. 졸부 개념인 거지. 네.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흥청망청 섰구나. 그럴 만한 의심사는 게 뭐냐면 어렵게 이렇게 살았는데 네. 서자의 서자라 그랬잖아요. 은원군도 첩이 있었다는 말이 아 그렇네. 네, 맞네, 첩을 맞네. 열어둬요. 아니 그런 사랑했겠지. 걸로 보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예. 뭔가 여유를 좀 부리면서 살았다. 아. 아니면 입 털고 이렇게 한 건 아닐까요? 내가 임마 왕이랑 거의 가까워 임마. 그러니까 입혀놓은 거안 약간 되나? 사기.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때 계속 영모 사건이 근데 계속 벌어지거든요. 영모 사건이 벌어지는 것 중에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1차 사고가 터져요. 그게 뭐냐면 홍구경 다들 들어보셨죠? 예. 이 홍구경이 자기가 정조한테 줄댔었던 빈이 자식을 낳다가 이 잘못돼 가지고 죽거든요. 원빈 아니에요? 자기 동생? 맞습니다. 그죠, 예. 원빈이 죽은 게 그러니까 그 자기 쪽에 줄댔었던 빈이 죽은 게 아니라 자식이 죽어요. 아 자식. 예. 그런데 이 상계군이라고 은원군의 아들입니다. 네. 은원군의 아들을 이쪽에다가 족보를 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자로 앉히려고 합니다. 영모 사건이죠. 네. 여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은원군이 본인의 아들을 세자로 앉힐 수 있도록. 그래서 날아갑니다. 1차로. 네. 1차로 한번 날아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은원군. 아니 안 죽은 게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정조가 살려달라 그럽니다. 역적인데. 너무 착하다. 정조가 착하다기보다는 이거나 정치적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친이 없어요. 그거 다 죽여버리면 없는 거네. 종친이 없어요. 그 자기를 믿고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사람들은 결국은 핏줄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죽이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단식해요. 정조가 죽이는 건 절대 안 된다. 아니 왕인데 그걸 결정을 못해서 단식 투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순조 때도 벌어집니다. 순조 때도 또 영모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못하게 해요. 죽이지는 마라. 그다음에 이쪽 자손들 유배가 있지만 위리안치 시키거든요. 이렇게 위리안치라는 게 이제 못 나가게 네. 막 막아놔요. 이렇게 뭐 철조망 같은 울타리 걸로 같은 거? 울타리 그때 이제 같은 가시 이런 동굴 게. 같은 걸로 못 마는데 그거 풀어라. 그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무슨 죄냐.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뭐 착해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핏줄이기도 하고 내가 고립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왕이 고립되었을 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왕가입니다.
근데 한 번 죽이게 되면 다음에도 또 죽이려고 할 네. 텐데 또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진짜 이때는 종친이 그냥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막아주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로 그렇게 사고 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힘드니까 네. 이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요 무렵에 이 은원군의 부인이랑 며느리가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 천주교에 입교를 해요. 아. 천주교에. 근데 천주교 입교하면 좀 먹고 살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먹여줄 정신적인 거죠. 아. 정신적으로 기댈 때가 필요하니까 천주교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순조 때 네. 그렇죠. 이게 박해가 있었잖아요. 신유 박해가 벌어지는데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은원군의 아내랑 부인이 문제가 돼서 또 한 번 고초를 겪습니다. 또 아 근데 생명줄이 이게 질기네. 명줄 명줄이 아니 내 저기 뭐냐 내란이란다. 영모를 꾸였는데 영모에도 한 번 엮이고 여기서 종교 문제까지 이 시대에 엮였는데도 살아남은 거 보면 와 명줄은 길었네. 얼마나 명줄이 기냐면 이때까지는 살아 있는데 명줄이 길었다가 이때부터는 다 죽어요. 그게 뭐냐면 영모 사건이 그 이후로도 두 번이 발생합니다. 아. 남응중 영모 사건이라고 이거 진짜 특이한 건데 네. 이 사람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남응중이라는 사람. 네. 근데 이때가 헌종 때입니다. 헌종 때가 되면은 왕이 힘을 잃어요. 이때부터 세도 정치가 이제 쭉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안동김 씨가 자꾸 득세를 하고 막 이러면서 정치가 문란해지면 네. 이래서 중심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때가 되면은 뭐야 안동김 씨도 저지랄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라거나 정감록이 또 나오는. 예 라거나 아니면 뭐 이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저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씨 왕조를 제대로 세우려면 우리가 이씨와 지금 우리가 조선 왕조는 이씨의 나라인데 좀 안동김 씨가 권세를 부리고 있으니 이거 내가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로 영모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계속 벌어지는 이 영모 사건에서 그러면 지금 헌종이 아니라 새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씨여야 되잖아. 이때 이씨여야 되죠. 핑계가 안동김 씨를 치는 거니까 이때 왕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은원군의 자손들밖에 없어요. 남아 있는 종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담하고 싶지 않아도 가담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름이 나오는 거네. 이름이. 실제로 은원군의 자손들이 가담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고문 받으면서 너 누구 왕으로 누구 왕 안 치려 그런 거요? 은원군이요. 은원군의 아들입니다. 왕가의 피가 거기밖에 안 남았으니 안 남아 있으니까. 억울한 상황이 많았네. 계속 억울한 겁니다. 남응중 영모 사건도 있고 그 이에 민진용 영모 사건이라고 또 나와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앉히려고 했느냐? 은원군의 자식입니다.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집안이 다 날아갑니다. 그건 김씨들이 조작했을 수도 있겠다. 고문해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영모의 단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그렇죠. 일단 지들끼리. 세상을 뒤엎자. 근데 어쨌든 명목상 왕은 필요하니 나중에 걔를 안 치면 되겠다. 근데 가까운 왕은 은원군의 자식들인 거고. 그 동의되지 않은 채 지들끼리 영모를 꾸미면서 그 이름만 갖다 썼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은원군의 자식들 입장에서 네. 이게 얼마나 억울해. 이게 왕가의 피가 아니라 저주받은 피였네. 이원범, 철종은 어렸을 때 이걸 계속 본 거예요. 나는 오창석 부를 거야. 미래 대통령 우창석. 그러니까 지가 미래 대통령이라고. 이게 이 영모 사건들을 보면은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울릉도에서 거병해서. 그러니까 나 그게 되게 웃긴 게 울릉도에서 거병 안 하면 어떻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청주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청주에서 모이기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군사를 일으키면 여기에서 무기 준비를 막 해요. 상여를 이용해서 막 이게 되게 디테일한 거예요. 상여를 이용해서 무기를 옮기고. 자 내란 음모를 꾸몄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왕은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으로 앉힌다. 막 이런 거를 다 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걸려요. 외관으로 도망갑니다. 아. 부산에 있는 외관으로 동네. 도망가가지고 일본으로 째려 그러다가 잡혀요. 실제로 봉기도 못하고 그냥 계획만 세우다 잡힌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민진용도 똑같아요. 뭐 무슨 한미한 집안이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김 씨의 권세가 너무 이렇게 갖고 나라를 바로 잡겠다 막 이러는데 그럼 왕을 누구로 앉힐 건데? 이원범이요. 드립니다. 그럼 만나면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야. 얼굴도 모를 거. 은원군의 자식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네. 근데 계속 은원군 이름이 나오면 이게 사실 조정 입장에서는 껄끄럽긴 했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원범의 그 형이죠. 그 형인데 이복형이에요. 이복형. 이복형이 날아가고 은원군도 날아간 건데 그러다가 교동에 있다가 이제 강화도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양에 있다가 네. 삶이 어땠겠습니까? 아. 이 사람의 삶이 어땠겠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바이크 타면서 교동도 자주 가거든요. 네. 거긴 지금 가도 촌이에요. 지금 가도 주민이 얼마 없어요. 예, 그땐 더 했겠지. 먹고 살지도 못했겠다. 예, 완전 그냥 시골이거든. 뭐 별의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헌종이 죽어 갈 때쯤 족보를 딱 펼쳤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했었던 집안이 결국은 제일 가까운 왕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데려와야지. 데리고 와야지. 여기서부터는 야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헌종이 죽었어요. 천지 왕이 죽었어요. 네. 근데 이때 이 왕을 이것도 꾸준히 제가 조선시대 쭉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왕을 결정해야 되는 거. 원래라면 다 적장자가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궁궐 안에는 적장자가 없어요 이제. 적장자가 아니라 왕자가 없어요. 그럼 왕을 결정할 때 가장 입김이 센 사람은 대비입니다. 그게 순원왕후예요. 네. 순원왕후는 순헌철 잠깐만 순조의 비예요. 이 사람이 안동김 씨예요. 네. 이 사람이 정해야 돼요. 후사를 정해야 됩니다. 쭉 펼쳤습니다. 아 이게 참 김씨가 왕비면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아. 안동김 씨인데 또 김씨 있잖아. 네. 이게 쭉 네. 펼쳐놓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원범이 된 거죠. 네. 데리고 와라. 여러분들이 남욱군으로 살다가 네. 아니야 남욱군이 이전에 우리 집안이 고생했었던 거 네. 다 알아요. 이때 19살이면 네. 다 아는 사람. 도망가지 않았을까? 도망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죠? 근데 이거는 네. 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별의별 야사들이 있어요. 야사들을 그 선교사들도 많이 줬고요. 그다음에 이때 일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야사들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그 이원범인데 강화도에서 남욱군으로 있어요. 근데 저기 배 타고 오고 멀리서 있어. 누가 군사들도 아꼈죠. 모셔가야 되니까 병졸들이 막 와요.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잡으러 오는 사약을 줄 받는구나. 알지. 아 그 뭐지 이게 비슷한 얘기가 저 고려 때도 있었죠. 말머리를 보고. 그것도 조선 때 그 중종반정이죠. 중종반정. 말머리가 네. 집 쪽으로 향해 있으면 우린 죽는 네. 거고 바깥쪽으로 향해 있으면 모시러 오는 거다. 심지어 중종은 그냥 연산군의 폐악지를 보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여기는 실제로 할아버지, 큰아버지, 네. 형이 진짜 죽었어요 그렇게. 영모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도망가지 무조건. 저기에서부터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원범이 어디 있나? 이원범이 어디 있어 이 새끼? 이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도망해 무조건. 도망을 갔다 더라라는 소리 있어요. 근데 도망을 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원범이다. 무슨 기분이었겠어요? 이렇게 모셔가서 나 죽이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제 왕으로 결정이 돼서 이원범 씨 가셔야 됩니다. 따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 나는 이게 내가 지금 방금까지 장작하고 있었는데 못 믿지. 이 사람들이 정말 조정에서 온 사람들인지도 그러니까. 의심스럽고 그 조선 시대에 우리가 뭐 바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갔다가 나 그대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믿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 사형수를 그 방에서 끊어낼 때 형장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럼 그럼 저기 누구 면회 왔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안 나오죠. 그 끊어놓는데 교도관 엄청 다치거든. 그러니까 잠깐 면회 왔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저 같아도 안 따라갔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따라가는 척하다가 저 좀 바다에 빠졌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 아니 안 그렇겠어요. 윗대가 다 그렇게 죽었고 평생을 나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그러고 살았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이게 데리러 온 사신들이 어떤 애티튜드였는가가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막 진짜 왕 모시듯이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약간. 이랬으면 그래도 좀 믿음이 갔을 것 같은데 갑시다 그냥 이 정도 스탠스였으면 못 갔을 것 같아. 근데 태도는 극진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 이제 순원하고가 결정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왕이 되는 사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시러 갔던 사람들은 그쵸. 이제 가면 왕인데.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군 자코가 없어요. 그렇지. 그냥 이원범이에요. 그냥 이연범이지. 그냥 양녕대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원범 씨. 무슨 군도 아니에요. 그냥 원범군이지. 그렇지. 이원범군 나오세요. 이원범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일단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자코를 줍니다. 덕왕군이라고. 바로. 덕왕군이라고 자코를 받은 게 6월 8일이에요. 음력 6월 8일입니다. 1849년. 1849년 6월 8일 날 덕왕군으로 봉해지고 6월 9일 날 창덕궁의 인정문에서 즉위식을 가집니다. 하루 만에. 요식행인 거지 요식행이.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왕이 됐습니다. 와. 왕이 됐습니다. 그저께까지 나무꾼이었던 거잖아. 네, 이것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이제 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무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강화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또 정사에는 당연히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생략된 채로 실록에 실립니다. 자,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략시킬 수밖에 없게. 그걸 그대로 실으면 안 되지. 헌종이 후사가 없었으므로 임금께서 순접이 순원 왕후의 명을 받들어 들어와서 헌종의 대통을 계승하였습니다. 모비는 안동김 씨로 곧 우리 순원 왕후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원 왕후가 어머니가 되는 거죠. 네. 모비를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영안부원군 충문공 김조순의 따님입니다. 옛날 정조께서 아우를 두었는데 은원군이라고 했습니다. 은원군의 아들이 정계대원군인데 임금은 정계대원군의 제3자입니다. 본 생모는 염씨 용성 부대부인인데 순조 10년년 6월 17일에 정유의 경행방의 사제에서 임금을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염씨예요. 엄마가. 근데 이 사람도 그냥 그 첩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삭제가 됐고요. 네. 뭐라고 돼 있냐? 임금께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슬기로웠는데 이건 하는 말이고. 팠는데 4세 때 천자문을 읽었으며 한 대목을 들으면 나머지 10대목을 깨달아 알았고 필획도 완전하고 보기에도 좋아서 여건 용비와 청가다. 도움받아 예습을 하지 않고도 자연히 채식을 성취했습니다. 14세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 영모. 다 지금 삭제된 거예요. 네. 전 가족이 교동으로 이사하였고 즉시 또 강화로 이사했는데 슥 들어갑니다. 큰 바다를 건널 적에 바람을 만나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임금은 태연히 두려워함이 없이 집안 사람들을 위무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배가 언덕에 도달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길 이 배에 하늘이 돕는 사람이 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야, 빨아주기. 진짜. 그냥 이제 영웅 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의 서사가 좀 필요하니까 영재로 만들어주고. 그게 14세입니다. 네. 5년의 기록이 다 삭제되고 기유년 6월에 헌종대왕이 흥서하시니 순왕왕후께서 하교하기를 영조의 혈맥은 헌종과 임금뿐이니 후사를 부탁할 것으로 정하였다 하고 대신을 보내어 봉영케 하여 오게 했습니다. 이 해에 봄 여름에는 밤중마다 광기가 잠저의 남산에서 모였으며 여기서 이 말이 빛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화도에 빛이 났다는 거지. 이 철종이 살고 있는 곳의 남쪽의 산에 광기가 어리기 시작했고 양화진에 이르렀을 때 적의
그 이르렀을 적에 양떼가 와서 꿇어앉아 맞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갖다 붙여지고 이때 강화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모조리 삭제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이 사람을 결혼시켜야 돼요. 관례를 치러야지. 관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 관례를 치를 때 당연히 안동김 씨 쪽이지. 집안에서 데리고 오는 게 천인왕후를 바로 신혜선을 데려와야지. 신혜선이죠. 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이 사람과 이 철종의 조상들이 저질렀었던 역모를 그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추정이에요. 네. 어떤 추정이냐? 당시 남아 있었던 기록들. 그러니까 철종 그 윗대에 역모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기록들의 일부가 실제로 오려져 있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래졌다고요? 그 일성록은 실제 오려져 있고 책을 팠구나 그냥. 팠어요. 아. 근데 이게 실제 역모 관련된 내용인지는 추정이에요. 일성록에 은원군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이게 그 문맥상 나와 있는 구절들이 오려져 있어요. 아 그럼 100%네. 그래서 그때 기록들을 다른 기록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그 사건이 있었던 날짜인 거죠. 그 날짜들이 다 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랑 이런 데들도 보면은 지워져 있어요. 흔적들이. 그 말은 이 사람의 그 혈통이 역모와 관련 없는 사람이 되어야 그러니까 정통성을 세워야 되는 거죠.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이 삭제가 되는데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안동김 씨 쪽에서 네. 자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자신들이 데리고 온 왕이니까 그러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돼 음흉한 무엇인가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철종 입장에서도 이건 좋은 일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 나의 혈통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철종도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러면 반대편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걸어오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 일 없었는데 기록 갖고 와봐. 이미 순원왕후가 다 그쵸. 정리해줬는데 취해져 있었으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철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처음에 물어봤었던 그 이미지 유약하고 병약하고 무능하고 뭐 이랬었던 이미지로 보면서 허수아비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조선은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왕은 왕이에요. 안동김 씨가 우리는 늘 그 교과서에서 배울 때 안동김 씨가 왕의 권위를 위해서 눌렀다라고 항상 배워오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은 왕이에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이렇게 어렵게까지 굳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올라가가지고 아무나 이원범이라는 데려오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데려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철종을 별다르게 기억을 못하는 게 중요하죠. 철종이 무능력했던 거 아니에요? 무능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하긴 합니다만 무지하긴 합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근데 측근이 없잖아요. 측근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철종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을 딱 하나만 대라 왕가를 늘립니다. 자기 측근들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때 만약에 철종이 이 작업을 안 했으면 고종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고종 없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때 만약에 고종이 즉위하지 못하고 뭔가 또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진다. 조선이 이때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 if라는 거는 존재할 수 네. 없기 때문에 더 먼 정치인들을 갖다가 끌어올렸구나. 이때 근데 그런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양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종친을 늘리기 시작해요. 네. 철종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17촌이었었던 흥선대원군이 대원군이 될 수 있었던 건 흥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건 철종 때문이에요. 철종이 다 끌어다 주니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까운 왕가로 계속 양자로 접을 붙이기 붙였구나. 그래서 종친부의 수장이 되게 그렇죠. 종친부를 예전만큼 풍성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렇죠. 그죠? 예. 왕만이 할 수 할수 있는 있습니다. 거죠. 왜냐면 왕가 일이잖아요. 자기 집안 일이니까. 그래서 집안 사람을 늘려요. 그건 집안 사람. 김조순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네. 거니까. 아니 철종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우리 큰 아버지가 돼. 그럼요. 그러면은 철종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 그 흥선대원군의 그 편에서 저희가 했어요. 흥선대원군 막 얘기할 때 안동김 씨 막 다리 밑으로 기어가고 무슨 상갓집 개 노릇하고 제가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설이에요. 다 그건 소설 야산이야. 이야기입니다. 그럼 강화도령이라고 사대부들이 불렀다는 거는 그거는 비꼬 오는 거는 실제로 있죠. 뒤에서 있구나. 그거는. 뒤에서 하지. 아유 왕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선의 왕이에요. 그 앞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말할 수 없었고 그 안동김 씨도 당연히 철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다만 철종이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같이 얘기하는 거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지 못한 거예요.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삼정의 문란인데 삼정의 문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안동김 씨가 만들어낸 지방사회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을 그러니까 안동김 씨가 장악한 이 중앙에서 지방의 행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왜? 자기 사람을 지방의 관리로 꽂으면서 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사람들이 수탈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동김 씨의 1억 정도를 헌납해가지고 이거 얻었는데 수령자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 수거해야지. 몇 배로 뽑을 겁니까? 1억 줘서 부산시장이 됐습니다. 네. 얼마 정도 그럼 슈팅할 10억은 거예요? 해먹어야지. 5천석 같으면 20억. 아니 우리 대통령을 왜? 예산의 10%. 건전한데? 부산 예산의 10%. 야, 부산 예산의 10%면은 존나 큰 거야. 존나 큰 거야. 그래요? 네. 부산 예산을 모르 몇십 조가 넘어. 부산 예산 10%면 진짜 양아치 아니에요? 와. 몇 조를 먹겠다는 소리. 진짜 미친 거 최근에 아니야? 뭐 어떤 국회의원한테 군수 한 20억 주고 하더만. 그래서 부산 시장이면 뭐. 아 우리 형준이 형을 왜 그래? 아니 근데 군수가 비싸대 오히려 해먹기가 편해가지고. 아, 그치. 아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삼정의 문란, 네. 흔히 얘기하는 그 정전, 그 군정, 황곡, 환정 이렇게가 이제 문란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슈킹하는 돈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거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측근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런 지방사회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려면 대단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 세금제도로 완전히 바꿔요. 지금도 권력이 굉장히 센 대통령이 내 계파를 가지고 세금제도를 개편한다 싶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막 소학 막 뗐다가 이제 막 공부 시작해가지고 정치를 조금 알아가고 나의 계파를 만들기 위해서 종친부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내 사람들을 이제 좀 기르려고 하는 왕이 그 지방사회 전체의 세금제도를 개혁한다? 쉽지 않아요. 안쓰럽다. 그런데도 하려고 합니다.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삼정문란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고 더 문제가 됐던 건 이제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약해요. 여기서 말하는 병약함이란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아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러니까 어릴 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잘 못 먹겠지. 강화도에 뭐 이렇게 뭐 있겠어. 철종은 지금도 그 어진이 남아 있습니다. 어. 약간 불타서 요 정도가 좀 불탔는데 그거를 복원을 해가지고 네. 남아 있어요. 김정현하고 닮았어요? 누구요? 김정현. 김정일이요? 아니 김정현 원래 그 철이나무에서 잘생겼어요. 아니요. 전혀. 얼굴에도 고생이 좀 보입니다. 아, 그래요? 어진인데도. 약간 일단 왕 느낌. 약간 딱딱하게 생겼나 그러면? 그게 또 피는 못 속이는 게 약간 또 용조랑 비슷하기도 하고. 어차피 영조랑 그쪽이니. 비슷해. 안 찾아볼래. 왜요? 용조의 아들이 정조여서 이거 다르더라고요. 저 손자여서 이렇게. 어. 아무튼 그 약간 그 병약한 느낌. 그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력적으로 뭔가 이걸 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 이런 철종을 그냥 단순히 무능하고 좀 병약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왕으로만 기억할 거냐라고 하면 그런 풍파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왔었던 인생도 기구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하려고 했었던 것도 나름 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동김 씨한테 완전히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불쌍한 게 자, 산삼 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산삼 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 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 산삼 70%,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고요. 첨가물은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에서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에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 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0045 1666-0045번입니다. 네, 자 산삼 시대입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한 산삼 시대입니다. 가격도 착해서 구입하실 때 부담도 없고요. 뭐 주섬주섬 또 꺼내나 보네 주머니에서. 네. 늘 들고 다니는. 네. 안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약간 모자에서 비둘기 나오듯이 어디 손만 찔러놓으면 살살 두 개 나왔어. 아니 근데 나도 그 겨울철에는 꼭 외투를 입으니까 잘 입는 외투마다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놨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까먹으면 그날 못 먹으니까 잘 챙겨 먹으려고 주머니에 미리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넣었다가 있으니까 그 생각나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꾸준하게 매일매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해서 맞아요. 예,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때 또 그죠, 목감기도 많이 좀 걸리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면역력이 좀 아무래도 약해질 수 있는 이 환절기에 산삼 시대로 목 건강도 챙기시고 면역력, 활력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 시대였습니다. 아마존 최고의 닭살 잡아먹는 괴물 로션 엠락틴입니다. 12% 고함량 락틱 애시드로 각질 제거와 고보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괴물 로션 엠락틴입니다. 울퉁불퉁 닭살, 푸석푸석 각질 피부, 극한 건조로 갈라지는 피부, 지속적인 보습이 필요한 피부, 이런 분들은 엠락틴을 쓰시면 됩니다. 아마존 3만 리뷰로 검증된 엠락틴, 임상으로 입증된 고함량 12% 락틱 애시드 엠락틴, 98% 각질 개선 효과에 48시간 지속되는 강력한 보습력으로 딱 3일만 발라주세요. 닭살, 각질 피부, 건조한 피부, 괴물 로션 엠락틴으로 새롭게 변화시켜보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3월 31일까지 풋크림을 증정해드립니다. 네, 자, 이 엠락틴 저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 허벅지 쪽에 허벅지랑 종아리까지가 피부가 조금 닭살 피부 느낌이 좀 있어요. 각질도 잘 생기고. 그래서 이 엠락틴을 매일 바르지 않아도 돼. 한 2, 3일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만 발라줘도 네. 효과가 커요.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왁싱을 하니까 겨울철에 이제 각질이 막 올라오거든요. 거기 거기지 그럼 어디라 그랬어요? 깔끔한. 거기랑 그다음에 이제 무릎 아래 종아리 왁싱 같이 받는데 특히 이제 종아리 부분은 겨울철에 각질 많이 올라오니까 스크럽을 쓰라고 해요. 근데 스크럽을 어떤 제품을 써도 이 엠락틴 발랐을 때보다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스크럽 몇 번 하는 것보다 뭐 흑설탕, 브라운 슈가 무슨 어떤 거 다 써봤는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엠락틴을 발라주는 게 훨씬 더 크게 네. 각질 개선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각질 제거로 각질 관리하는 걸로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잉그로운 헤어에도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오. 생각해요. 네. 자, 털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게 왁싱 자주 하면 이렇게 털이 안쪽으로 자라는 파고드는구나. 살 안쪽으로 파고들. 네. 왁싱 하세요? 왁싱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 약간 레이저로 이제. 자, 여러분 엠락틴 진짜 닭살이랑 각질 제거하는 데는 귀신 같은 것 같아요. 괜히 닭살 잡아먹는 괴물이 아닙니다. 엠락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불쌍한 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진짜 특이한 사건이거든요. 사기를 한 번 당해요. 왕인데. 왕인데? 뭐 사기 당해요? 정답 대왕고래. 그러니까 자기랑 혈족이라는 걸 사칭엔 누가 나왔구나. 네. 선업자. 고래고기? 이게 아까 전에 종친부를 늘렸다 그랬잖아요. 엉뚱한 놈이 왔구나. 가짜 이씨가 나왔어? 아니요. 이쪽은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왕을 참칭했다는 큰일. 왕가를 참칭했다는 진짜 큰일 나니까. 아들? 아니요. 엄마 쪽을. 아. 염씨 쪽을
염씨 쪽 족보에 서인이니까 자기 이름을 쓱 넣었구나. 누가 넣었어요. 외삼촌이야. 뭐 이렇게? 외삼촌이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관직을 줬죠. 관직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철종의 당시의 멘탈리티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정도로 주냐면 누구든 외삼촌이에요. 갑자기 없던 외삼촌이 생겼으면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궁궐 생활이 너무 외로워요. 잘해줬구나. 그러니까 되게 그 의지했구나.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남 지방을 이순신이 했던 그 직책 수군 통제사. 절제사 자격을 주는 와. 거예요. 해군 참모총장. 이게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 뭐야? 거기서 보면은 그 갑자기 나타난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네. 예. 뭐 믿을 건 이제 우리 뭐 삼촌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 대부님. 대부님 정도가 아니라 외삼촌이라 그랬다니까. 너무 의지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거 걸려요. 그래서 그럼 그러면- 김씨들이 가만 안 두겠다. 죽죠. 당연히 죽는데 김씨한테 꼬투리 근데 잡힌 걸렸어 거잖아. 근데 그게. 걸립니다. 당연하죠. 어쨌든 그게 오래 대화하다 가겠습니까? 보면은 아니, 엄마 근데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김씨들이 정보나 이걸 다 장악하고 야, 있으니까. 근데 그 사기꾼 새끼 간이 크다, 간이. 담도 크다. 진짜 왕을 속이려 그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철종의 정신이에요. 나 갑자기 너무 멘탈리티. 짜다. 이 부분에서 철좀 너무 짜네. 좀 불쌍하다. 자, 우리 쭉 얘기했죠. 그 사람의 인생. 할아버지, 어. 큰아빠, 아빠, 그다음에 형, 이복형이지만 형, 영모죄로 다 죽었습니다.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천주교 입교했다가 또 사사당했어요. 그러다 나무꾼으로 막 이러고 있다가 진짜 우여곡절 다 꺾여서 왕이 됐어요. 근데 왔더니 자기 부인부터 해가지고 안동 김씨한테 다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좀 그 너무 장벽도 많아. 나 궁궐에는 너무 혼자 있었던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런데 외삼촌이라고 왔어. 외삼촌, 진짜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그거 맡겼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와서 임금님 구라라는데요. 와 이거 배신감. 배신감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들었을 것 같아. 너무 불쌍하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한 명이 이제 나왔는데. 네. 상실감, 배신감 여러 가지가 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때부터 약간 국정 운영 놨죠. 놔버린 것 같아. 그지? 났습니다. 놨지. 그러지. 멘탈이 이렇게 되지. 그리고 다 하기 싫었을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무슨 뭐 여색을 즐겼다니 술에 취해 있었다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덧붙여지는 거지만 이게 모든 게 다 허망해졌겠지. 근데 왜 후사가 없었을까? 병약했어요. 후사가 있었어요. 철인왕후 사이에서 나타가 죽습니다. 죽지.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도 죽고 본인이 죽을 때쯤 해서 이 철종이 만들어 놓은 종친부가 이때부터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등장했었던 거고 네. 이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건 아무튼 철종이었다. 철종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닥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왕이었는데 오늘 좀 많은 걸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뭐 시대 상황이 좀 안타까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이 사람 인생을 이번에 저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진짜 이 사람 인생 영화로 한 편 만들면 재밌겠다 싶으면서도 근데 어디에서 훅을 줘야 될까?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근데 찍어야 되나? 저는 예전에 그 한 명의 압구정 너무 재밌겠다. 네. 저도 이거 하면서 재밌겠다 느꼈는데 역시나 철종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철이 나오고 나는 안동 김씨로 갈 거야. 안동 안동 김씨로. 안동 김씨로 가서 어떻게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네. 국정을 말아먹는가, 자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에 대한 뒷공작 정치물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가짜 외삼촌. 그 마지막에 가짜 외삼촌은 사형을 명하는 철종의 그 막 깊은 내면. 내면 그거를 하던가 아니면 코미디 영화로 해서 왕으로 모셔가려는 사신들과 도망가는 철종의 이야기. 코미디로 해서 서로 오해하는 거. 그래서 사실 철인왕후가 이게 막 역사 왜곡 논란도 있고 막 그렇긴 타임슬립이 합니다만 되겠죠. 이 드라마가 좀
웰메이드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되게 이제 안동김 씨거든요. 철현 왕후도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웰메이드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왜냐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자기 남편이 그 철종 자체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 사실 철인왕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막 기록돼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임슬립 해가지고 이제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쳤었던 건데 삭제되어 있는 것도 너무 재밌는 소재고 네. 은원군 삭제되어 있는 것도 그 사기꾼 외삼촌 최민식이 하고 철종 하정우가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범죄와의 전쟁이랑 연결되는 느낌도 들고. 씨발 새끼 나 죽인다 내가 또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니 아까 전에 그 은원군이 삭제되어 있다라고 딱 하는 순간 안동김 씨의 설계인 것 같은 거예요. 영모든 나발이든 우리가 가장 갖고 놀기 쉬운 애 데려오는 거다. 그거 지워라.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뒷공작하기에는 너무 좋은 소재인 것 같아. 이때 뭐 정치 공작이야 어마어마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나한테 잘해. 나 5천 부를 거야. 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한 마디만 더 하면 인생은 죽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왜냐? 제가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꾼에서 황제. 황제가 된 사람이라 그랬죠. 네. 이 사람 최종 이력은 황제입니다. 고종의 전임금이니까. 고종 전임금이잖아요. 어. 고종의 전임금이 되면서 고종이 황제 아버지는 전 아버지는 아니지만 황제가 되면서 그 윗대를 추존했구나. 추존을 해주거든요. 효명세자까지 황제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밑에 직계 호적상 직계들이 다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철종이었고 이 사람 마지막 이력은 대한제국의 장황제예요. 죽어서 황제가 됩니다. 장. 그 어디다 쓰노 그. 소용도 없다. 뭐. 네. 그래도 죽어서라도 그 젊은 날의 고생을 네. 황제가로 추존이 되면서 다 누가 황제라고 부르 다 철종이라고 하지. 그래도 죽어서라도 무슨 그렇게 의미가 됐다. 있습니까? 다 죽어가지고. 네. 신에서는 계속 철종이 그리거든.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몰랐던 철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창석 작가가 또 역사적으로 큰 획을 걷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맞아. 그 획에 일조하기 위해서 맞아. 또 잠시 저희 이 역사 내피셜 그놈을 떠나시기로 했습니다. 네. 염씨가 되느냐 아니면 뭐 훌륭한 네. 저 아까 전에 원래 그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누구죠? 네? 안동김 씨요? 아니 안동균 씨 말고 한명회. 한명회가 되느냐 네. 염씨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정책 한 기로에 명의 있지 비서의 않습니까? 비서 정도 되나? 네. 어쨌든 뭐 또 본인의 꿈을 위해서 네. 또 신념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떠나는 거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말씀 하시죠. 네, 여러분 앞으로도 역사 내피셜 그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종종 녹화된 업로드된 본을 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낮 시간에 스케줄 전부 밀고 하고 싶은 걸 잠깐 하는데 뭐 2달 정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는 거라서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하고 좀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꼭 투표합시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